자,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첫 번째, 이게 A 파트로 세포 주기라는 표현이 나왔지. 세포 주기. 이 중딩 때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세포 분열 관련된 주기야. 그 주기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기적으로 움직인다. 주기적인 뭐 움직임이 됐든 주기적인 활동이 됐든 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종교 활동 같은 게 대표적인 주기적인 활동이지. 매 일요일마다 가서 뭐 교회에 간다던가. 저는 잘 몰라요. 뭐 언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또는 또 반복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과학 수업도 역시 주기적인 일이지, 그지? 한 주에 매주 뭐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몇 시에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매번 반복되는 사건에 대해서 표현한 게 주기라는 표현이라고. 세포라고 하는 거는 분열할 때 매 그 분열마다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걸 우리가 중기 때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배웠는데 가볍게만 적어볼까?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여기 이제 중등 교과 과정이라면 우리는 고등교육 과정에서 간기를 3개로 쪼갤 거야. 간기를 3개로 쪼개서 G1기, 그 다음에 S기, 그 다음에 G2기 요렇게 3개의 단계를 추가하는 게 고등교육 과정이야. 중등 때는 그냥 간기라고 했던 거를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더 세세하게 가서 G1기, S기, G2기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보면은 분열기는 그냥 M으로 해놨지. 분열기. 그러니까 간기를 추가로 쪼개놓고 분열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중딩 때 배웠으니까 그냥 가볍게만 적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간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세포 분열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전 시간에 세포에는 이 안에 핵이 있다고 그랬죠? 그 핵에는 뭐예요? 꼬불통 해서 뭐가 있어? DNA, 그치? DNA. 이 DNA가 인간으로 따지면 길이가 2m예요, 2m. 그 2m에 해당하는 DNA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그 안에 핵이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기가 쉽겠냐? 그 패킹을 해야 된다고. 돌돌돌 감아서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 감을 때 필요한 단백질이 뭐였어? 히스톤 단백질. 그렇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이 히스톤 단백질을 감은 다음에 패킹을 한단 말이야. 이때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있는 DNA 이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 뉴클레오 솜! 뉴클레오 솜, 그치? 히스톤 8개의 DNA가 감겨있는 거야. 그래. 그 구조를 이제 뉴클레오 솜이라고 한다고. 그 뉴클레오 솜에다가 감아놓고 패킹을 해야지만 저 핵에 얌전하게 들어가더라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 이 DNA 가닥만 인간이 46가닥 아니냐? 이 46가닥을 카피를 뜨지? 예. 카피를 뜬 다음에 염색체를 뭉쳐놓지 않아? 그래야지 이제 뜯어내기가 쉽잖아. 이 46가닥이 2m짜리 길이가 또 2m짜리 길이가 되면서 46가닥이 92개가 되면서 섞여 있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분리해야 돼? 너무 힘들겠지? 분리하기 쉬운 구조. 그게 이제 염색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복제된 가닥을 내가 표현을 해볼게. 복제돼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제가 됐어. 복제가 됐어.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뭉치는 거야. 이것들이 뭉친다고. 이렇게 뭉치면은 막 이렇게 뭉쳐지겠지. 이렇게 뭉쳐지겠지. 이 뭉쳐진 구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더 패킹된 구조가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나눠 먹을 때 어떻게 해? 양쪽 끝에서 방추사라고 하는 실이 연결이 된 다음에 그 실이 수축하면서 이 가운데를 뜯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완벽하게 유전 정보를 반씩 나눠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열기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염색체를 분리시키는 거에 핵심을 두는 거거든. 간기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간기는 DNA를 복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야. 자, 이때 좀 멋있게 적어볼게. 봐봐. 우리가 G1기 공부했고 G1기, S기 있고 그 다음에 G2기 있다며. 그 다음에 이제 M기가 된다고. 이 분열기. 너네가 아는 단어는 아니야. 너네가 분열한다라고 했을 때 단어 아는 게 뭐 디바이드 정도냐? 분열. 그지?
저기 유사분열이라고 해서 마이토시스라는 표현을 써요. 마이토시스. 한 번도 일상생활에서 써본 단어 아니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그래서 못했어요. 추가적으로 M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마이토시스까지 외우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 M기는 분열기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유사분열의 뜻이 저 방추사가 실이잖아, 실. 그 실이 이용되는 분열이다 그래서 유사분열이야. 비슷한 분열이 아니고 유사, 실이 있다고 방추사가 관여하는 그 유사분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 S는 이게 이제 DNA가 합성하는 식이야. 합성. 신세시스. 원래 TH 번데기 발음 좀 해줘야 되는데 신세시스. 신세시스. 이게 합성이라는 단어라고. 합성. DNA가 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제를 한다는 게 합성을 한다는 거야. 원래 있었던 거를 복제를 해갖고 합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쪼개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감기에서 가장 큰 핵심이 원래 DNA를 합성하는 시기라고. 복제를 하는 시기라고. DNA가 합성하는 시기고, M은 염색체를 분리하는 시기잖아. 그 염색체 분리였죠. DNA 분리라고 하죠. 저 합성된 DNA를 분리하는 시기가 저 M기라고. 그 G1과 G2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를 이제 그 학자에 따라서 갭이라고 표현해요. 갭. 간격이지, 간격. 사이. 그래서 S랑 M 사이의 간격을 G2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M에서 다시 S가 되기 위한 그 과정 사이의 단계를 G1이라고 하는 거야. 갭 1. 갭1은 갭도 안 했어? 네. 그러니까 봐봐. 복제를 해. 네. DNA를 복제한 다음에 분리하지. 네. 그 다음에 또 복제한 다음에 분리하지. 이게 반복될 거 아니야. 이때 복제하기 전이 G1, 그다음 분리하기 전에 G2, 또 복제하기 전에 G1, 분리하기 전에 G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그 사이사이에다가 G1, G2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지금.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었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분리를 준비하는 단계인 거야 이거는. 그럼 얘는 뭐겠어? 합성을 준비하는 단계인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G1, S, G2에 대한 기능을 기억을 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갭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 사이에 필요한 게 뭐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지. G1은 S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M은 G2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해볼게. S를 위한 준비, 대표적으로 단백질 합성이 있어요. 단백질을 막 합성을 해야 돼. 무슨 단백질을 합성해야 될까? DNA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뭐야? 교재 보면 그게 G1에 단백질 합성이라고 밖에 안 적혀있어요. 무슨 단백질이 합성되냐고.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똑똑하군요. 히스톤이요, 히스톤. 히스톤 단백질을 합성해줘야 된다고. 맞잖아. DNA를 카피를 떴으면 감아놔야 될 거 아니야. 패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라고 지금. 그 G1기에서 단순히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넘어서 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거. 왜? DNA를 합성했으면 감아놔야 되거든. 얘가. 그럼 G2에는 무슨 일을 할까? G2는 얘도 합성을 해요. 뭘 합성하냐? 단백질을 합성해. 자리가 없어서 위에다 적을게. 방추사를 구성한 단백질. 그렇지. 얘도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얘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뭐야? DNA를 분리할 때 아까 뭐가 뻗어나온다고? 방추사. 방추사가 뻗어나온다고 그랬잖아. 그 방추사 단백질을 합성하는 식이라고. 이해가? 그래서 여기 단백질은 이 방추사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여기 잠깐만 딱 봐봐. 방추사가 실이지. 실이지. 이 실이 작은 파편들이 모여갖고 실이 되는 거거든. 그쵸. 자, 잘 들어야 돼. 이 시기 때는 요 파편 만드는 거야. 네. 이 방추사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파편을 하나하나 생성하는 시기라고. 실제로 이 파편 하나하나를 쫙 연결해갖고 실을 만드는 거는 M기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방추사 구성 단백질을 합성하냐 아니면 방추사를 합성하냐 다른 얘기라고. 알겠지? 예.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표현과 방추사 자체를 합성한다는 건 다른 거라고. 방추사 합성은 여기라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가지? 분열할 때 이 방추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저거는 레고 부품 만드는 거고 저는 레고를 완성시키는 거. 그래, 그 방추사의 그 하나하나의 파편들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여기라고.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이게 가장 큰 틀이고 또 하나 더 알려줄게. 세포 분열 계속 반복된다며. G1S, G2M 한 다음에 다시 G1S, G2M 다시 G1S, G2M 이러면서 계속 분열을 하는 거잖아. 맞지? 예. 이 분열의 특징이 봐봐. 이게 세포가 있어. 분열을 해. 이 상태에서 또 분열해. 또 분열해. 또 분열해. 이러면 크기가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세포가 분열을 하면 이거를 원상 복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세포 생장이라고 표현해. 세포가 원상 복구돼서 원래 크기로 돌아와야 그 다음에 다시 쪼개는 거야. 이걸 이제 세포 생장이라고 하는데, 자, 분리가 됐어. 분리가 되면은 남은 시기 동안에 그 세포 생장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세포 생장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야? G1? 그렇지. 여기서 세포 생장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세포 생장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문제 보기를 잘 읽어야 돼. 세포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를 물어보면 G1, S, G2 다 대답해야 돼. 세포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는 G1 때 가장 많이 일어나. 생장이 일어남. 그 답이 다르다고. 세포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가 뭐냐면 간기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 G1, S, G2에 다 일어난다고. 근데 집중적으로 생장시키는 시기는 언제라고? G1기라고. 이 보기 차이 알겠어? 뭔 소리지? 이 개념적 차이를 느낄 수 있길 바래요. 그럼 이제 세포 주기 얘기해볼게. 간기는 가장 긴 시기다 이렇게 나와있지. 세포 주기 90% 이상을 차지한다. 가장 긴 시기라는 뜻이야, 이게 간기가. 가장 긴 시기. 자, 여러분들 모를 거 하나 알려드릴게. 우리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물론 전, 중, 후 말을 지금 M기라고 묶어놨어. 응? 지금 교재에 보면은 여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얘를 지금 M기라고 묶어놓은 상태라고 해. 저 위에 있는 간기랑 이제 M기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기간 중에서 누가 제일 기냐고 물어보면은 간기가 제일 길어. 간기가 제일 길어. 여기 뭐라고 해놨어? 9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간기는 G1, S, G2를 다 합친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시기가 세포 분열 주기 중에서 가장 길다고. 90% 해당한다는 길이가. 만약에 20시간 걸린다고 치면은 간기만 몇 시간 걸린다는 거야? 20시간에 90%를 계산을 못해가고 20을 하고 있으면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돼? 18? 욕한 거야? 18시간. 그 정도 계산되지? 예. 20시간에 90%면 18시간. 뭐 그 정도 걸린다 이거잖아. 여기까지만 아니면 초보. 그럼 고수가 되려면 초보는 말고 중수라고 하자. 중수면 이제 고수가 되기 위한 길을 알려줄게. 시기가 가장 길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많은 수가 관찰된다야. 가장 많은 수야, 수. 가장 많은 수가 관찰된다. 많은 수가 관찰된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간기 상태인 세포가 한 번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양파 뿌리 끝에서 세포를 추출해. 세포 분열하는 그 양파 뿌리 끝, 생장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추출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대 갖고 두들겨서 한 겹으로 쫙 핀 다음에 현미경을 관찰을 해. 그럼 현미경 화면 안에 세포가 하나만 보일까? 졸라 많이 보이겠죠. 많이 보이겠지? 양파의 체세포 분열, 양파의 체세포 분열.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세포가 보인다고. 보여? 지금 여기 100개가 있다고 치자. 100개가 있으면 90개가 간기 상태로 보인다, 그 뜻이야. 세포 주기의 길이가 90%에 해당한다는 거는 내가 세포를 100개를 관찰했을 때 90개가 간기 상태로 관찰된다, 그 얘기인 거라고.
그럼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다 갈기잖아. 맞아? 이게 다 갈기라고. 염색체가 보여야지 분열기란 말이야. 염색체가 보여야지 분열기라고. 근데 염색체가 안 보이고 땡만 덜러 있는 거 지금 다 본 거야? 갈긴 거야. 이때 염색체가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비율이 90대 10이라는 거지. 9대 1이라는 거지. 이게 세포주기 90%의 의미라고. 알겠어? 수능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 세포를 딱 주고서 세포 수만 그려. 그 다음에 간기가 몇 시간에 해당한다.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였어.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는데 총 18시간이 걸리는데 세포 수만 딱 주는 거야. 이때 간기는 몇 시간일까를 수를 가지고 헤아릴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가 50개 중에서 40개가 간기로 관찰됐다라고 하면 그게 딱 80% 시간인 거지. 분열하는데 10시간 걸렸다고 하면 간기가 8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고. 이해 갔어?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가장 많은 수가 관찰된다는 뜻이. 참 문장은 아주 간단하게 한 줄 딱 적어놨는데 이걸 문제로 활용하니까 끝이 없지. 이런 식으로 세포 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다음 여기 특징 보면 세포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DNA가 복제되는 시기다. 성장은 G1, S6에 다 걸쳐서 일어난다고 했어. 근데 복제는 언제 일어난다고? S기 때. 맞아요? S기 때. 다음 여기 보면 염색체가 풀어져 있다. 이 상태를 우리가 무슨 사라고 그래? 염색사. 염색사 상태라고 해. 염색사 상태. 자, 그럼 G1기 특징 한번 정리해봅시다. 거기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하고 세포 소기관수가 증가하면서 세포가 성장한다. 여기 보면 세포가 성장한다에다가 좀 초점 맞췄지? 세포가 성장한다. 여기 보면 계속 성장한다. 여기도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돼 있지. 주로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G1기라고. 됐죠? 다음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 합성, 세포 소기관 수가 증가. 이게 그 얘기야. 반띵했잖아.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도 반으로 쪼개고, 그다음에 뭐 골지체 또는 소포체 이런 것도 다 반띵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세포 소기관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 시기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한다는 게 그 뜻이야. 염색체만 반띵이 게 아니고 싹 다 반띵. 그렇지, 싹 다 반띵이니까. 세포 소기관의 수도 증가시켜야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같은 거 있잖아.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20개가 있었어. 그럼 세포 분열하면 10개 반띵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합성을 해갖고 20개로 만들어줘야 되는 시기가 저 G1 때 일어나다고. 알겠지? 그래서 주로 생장한다는 표현이고, 다음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실은 막 세포막 이런 얘기예요. 세포막이라든가 또는 리보솜이라든가 기타 등등. 근데 나는 이 중에서 그 옆에다가 이거 적어줄게. 히스톤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거 좀 적어놔. 히스톤 단백질을 합성한다. 나와. 내가 G1기를 세포가 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포가 반띵을 딱 하는 순간 반띵을 해갖고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세포 소기관들 늘려야지. 골지체, 소포체, 뭐 리보솜 또는 뭐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이런 세포 소기관들을 추가로 만들어줘야지만 이제 원래대로 복구가 될 거 아니야. 이거 말고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한다. 이 얘기는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한다라는 얘기. 대표적으로 이게 세포막이야. 세포막. 세포막을 더 만들어줘야 된다고. 즉 인지질 이중층을 더 만들어줘야 된다고. 근데 세포막에 인지질 이중층만 있다고 배웠어? 통과 때? 뭐도 있지? 단백질도 필요하지 여러 가지. 수송하는 단백질도 필요할 거고 수용체 단백질도 필요할 거고 물질을 인식하는 수용체 단백질 또는 물질을 이동시키는 수송 단백질 같은 것도 필요할 거냐. 그런 거를 다 만드는 식이라고 이게. 세포막하고 가로치고 적어놔. 인지질도 만들고요. 인지질 이중층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세포 막 단백질도 만든다고. 막 단백질이라고 적어놔. 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백질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했다라는 말의 뜻이야. 됐죠? 세포 소기관수 좀 적었다. 염록체.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물지체, 소포체. 리보솜 빼먹어야 되지. 리보솜 빼먹으면 새로 나지. 리보솜. 이런 거. 이게 세포 소기관을 증가시키는 거고,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세포막. 세포막. 내가 지금 세포막만 알려줬지 저거 말고도 더 있겠지? 그렇죠. 예를 들면 세포 골격이라는 것도 있어. 액틴이든 마이오신이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걸로 표현하면 저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통과 때 배웠던 것만 적은 거야. 응? 통과 때 안 배우는 내용은 안 적었어요. 다음 단백질 중에서 히스톤 단백질 합성하는 거. 왜? S를 준비해야 되니까. S를 준비해야 되니까. S가 뭔데? 아까 신세시스 합성이라고 그랬죠? 그 DNA가 복제되는 시기다 기억하시면 돼요. DNA가 복제된다. 그러니까 DNA가 복제되면 그 결과 무슨 수가 증가하지? 땡땡땡땡의 수가 증가한다. 정답이에요. 염색 분체지. 염색 분체. DNA가 복제되면 염색 분체 수가 증가한다고. 염색 분체 수가 증가한다. 2배로 증가하는 거지. 원래 인간이면 염색 분체 원래 몇 개여야 돼? 46개. DNA가 46가닥이니까 이게 뭉친 염색 분체가 원래 46가닥이 되는데 복제를 했기 때문에 92가닥 되는 거야. 다음 G2기는 뭘 한대요? 방추사 구성단백질을 합성한다는 표현 이제 이해할걸? 방추사 구성단백질. 나 방추사 만든다고 안 했어. 방추사 만드는 거 아니야. 방추사 구성단백질. 알겠지? 방추사 구성단백질을 만든다. 다음 이제 분열기. 분열기 같은 경우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핵분열을 여기야. 염색체가 분리되는 게 핵분열이고 마지막 말기 때 혹시 들어봤냐? 그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함몰돼서 들어오면서 딱 만나고 쪼개지는 거면 식물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부터 세포판이 형성돼갖고 이렇게 해서 딱 닫힌다는 얘기 들어봤어?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 세포질 분열이 이렇게 다른 거야. 동물과 식물이. 적어줄게! 세포질 분열이 동물과 식물이 다르다고. 세포질 분열이 동물은 세포막이 함입된다고 해. 세포막 함입. 함몰되어 들어온다 그 뜻이고 식물은 세포판이 형성된다 이런 표현 써요. 세포판 형성. 자리가 없냐? 식물은 세포 뭐요? 세포판 형성. 동물은 세포막 함입. 함입이요? 함입. 함몰되어 들어간다 그 뜻이야. 함입. 세포막 함입. 그다음에 세포판 형성. 이렇게 하면서 세포질 분열이다. 이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야. 세포막은 밖에서 안으로 자르고 들어오는 거지. 얘는 밖에서 안으로 쪼개고 들어오는 거면 세포판 형성은 반대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쪼개는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 동물식물이. 응? 방향성이 다르거든. 세포막이 함입되면 이렇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쪼개지는 거잖아.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쫙 연결되면서 두 개로 쪼개진다고. 다음 너무 중요한 거 나왔죠? 여기 뭐가 나타난대? 뭐가 나타나? 염색체. 분열기체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야. 단기들은 다 염색 사상태야. 염색 사상태고 분열기 때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원 SG2 그다음에 분열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 분열기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은 안 나왔지. 중기 때 하는 거라서 지원 SG2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자, 요거 세포 주기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G1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S, G2, 그 다음에 M 분열기까지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기인 거야. 간기가 겁나 길지? 이게 다 간기야. G1기 때는 세포 구성물질 합성, 소기관수 증가, 히스톤 단백질 합성, DNA 복제하는 게 S, 여기는 방추사 구성 단백질 합성한다. 그럼 그 방추사 가지고 직접적으로 뽀개는 게 이게 분열기인 거지.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요 얘기 좀 봐봐.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되게 중요한 상식이야. 시험을 떠나서
이거에 대한 상식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길 바래 인간이면. 네가 아까 설명했어. DNA를 복제하면 염색 분체가 2가닥 된다고. 맞지? 그래서 원래 46가닥이던 게 92개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문제를 물어보면 염색 분체는 46가닥에서 92가닥이 된다는 거. DNA를 복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되게 요 표현. 이 표현 감기 때는 핵막이 있지 않아? 핵막이 있고 염색체는 풀어져 있다. 즉 염색사 상태로 돼 있다는 거잖아. 이거 문장 바꿔보자. 분열기에는 이라고 뭐라고 할래? 핵막이 없고 그렇지. 분열기에는 핵막이 없어. 뭉쳐있다. 핵막이 없고 세포질이 그냥 흩어져. 핵막이 없고 플러스 염색사가 뭉쳐있다. 염색사가 뭉쳐서 염색체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간기와 분열기의 차이인 거야. 간기 때는 핵막이 있고요. 염색체는 풀어져 있고. 그다음에 분열기 때는 핵막이 없고 염색체는 이제 염색사가 뭉쳐서 염색체가 되는 거지. X점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이거야. 분열을 아예 안 하는 세포가 있어. 분열을 안 해. 분열을 안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복구가 안 된다는 거야. 손상됐을 때 복구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신경이나 근육은 손상이 됐을 때 복구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십자인대 파열 이런 얘기 들어봤냐? 애들 막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나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군대 안 가지? 왜 안 나? 자고 나? 안 나. 근육이라는 거는 분열하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인대가 끊어진 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꼬매놓은 거야. 물리적으로 꼬매놓은 거는 쉽게 터질 수가 있겠지. 운동 격렬하게 하면 또 터지거든. 그러니까 아예 군대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오지마 이러면서. 알겠니? 근육 망가지면 안 돌아와요. 윤미지? 너네 발을 심하게 삐잖아. 그 근육이 파열이 올 수 있어. 근파열. 근육이 파열되면은 안 돌아와. 발이 심하게 삐잖아. 그러면 그 손상된 근육은 돌아오지 않아요. 대신 그 근육이 할 일을 주변 근육이 대신 해주는 거야.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갖고 망가진 근육을 대체한다고. 추성은 알지? 추성은 여기 봐봐. 뭐 이두라고 하는 애가. 추성은 이두 부분에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봐도 보여. 알통이 두 개거든 이렇게. 이건 알통이 하나인데 이거 알통이 두 개로 끊어져 있어. 우두가 하나 끊어진 거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대신 그렇다고 그 근육 끊어진 사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못 이겨. 왜? 다른 근육을 강화시켜 나왔고 다른 근육을 강화시켜 나왔고 이 정도 끊어져도 너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 먹었을 때. 나이 먹으면 이제 근육을 잘 안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을 잘 안 쓰면 이제 노화되면 빠진단 말이야. 그 근육이 이제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은 그 손상됐던 근육이 까꿍하고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그 강화시켜놨던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 어떤 특별한 힘을 내기 위해서 손상됐던 근육한테 추가로 명령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야.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통이 오는 거야. 젊을 때 뭐 허리를 다쳤다든가 어깨를 다쳤다든가 난 거 같지? 통증은 없으니까. 주변 근육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 주변 근육이 빠져. 그러면 그 다친 근육, 아픈 근육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금 통증이 시작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젊을 때 다 다쳤던 게 이제 나이 먹을수록 하나씩 고개를 까꿍까꿍 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건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운동할 때 특히 이제 농구 같은 거 하면 발목 조심. 발목 조심. 그 점프 뛸 때 항상 축구할 때도 조심하시고. 그 운동하다 많이 다쳐. 공놀이 하다 많이 다쳐. 농구든 축구든 공놀이 하다 많이 다쳐. 조심하자.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니까. 이 회복이 안 되는 데는 특징을 뭐라고 그래? G 제로이라고 하지? G1, G2
G1, S, G2, MD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G2로, G0로 빠지는 거야. G0에서 G1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 세포 주기가 돌질 않는다고. 그게 이제 G0인 상태라고 하는 거야. 다음 요 그래프 너무 중요하다. G1, S, G2 이 안에 지금 이 그래프 안에 그러니까 이 그래프 설명 잘 들으세요. 이거 시험 자주 나와. 엄청 자주 나오는 거야. 이게 DNA 상대량이야. DNA 상대량. 다음에 Y축이 뭐래?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세포수. 세포수. 그러면 DNA가 1에서부터 복제하면 2가 되잖아. 이 1일 때 양이 제일 많다가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가 형성이 돼. 이걸 이제부터 해석하는 거야. G1, S, G2 중에서 요 1에 해당하는 요 시기가 G1기인 거야. G1기의 세포가 제일 많다는 건 가장 오래 걸린 날을 의미하는 거야. 다음에 1에서 2 사이에 애들이 분포해 있지. 눈 떠봐. 1에서 2 사이에도 지금 애들이 있다고. 지금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이까지 꽉 차 있다고 세포들이. 요게 S기에 해당하는 거야. 복제하고 있다고 지금. 1.1, 1.2, 1.3, 2가 있는 데까지 계속 복제하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가운데가 S인 거야. 그럼 이제 2로 왔어. 그러면 S가 끝난 거지. 그럼 무슨 기라고 볼 수 있어? G2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M기도 같이 있는 거야. MB 분열이 딱 끝나면 다시 1로 시작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보면 G1, 여기가 S, 여기는 G2랑 M이 묶여 있는 걸로 표시가 된다. 이해 갔어? 이게 중요해. 처음 그래프가 이해가 안 되는데. X축에 세포랑 DNA 양이 들어가 있어서 세포 하나가 DNA야. DNA가 복제를 할수록 원래 DNA가 한 바닥이면 두 바닥이 이렇게 있었어. 복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바닥도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 1, 이 두 개가 4개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1이었던 게 2가 된다고 복제가 되면. 이제. 그럼 1 복제하기 전 2는 복제가 끝나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복제가 진행되고 있는 애. 그래서 여기가 S라고 하는 거야. G1기, S기, 여기는 G2랑 M기. 됐냐? 자, 시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약물을 처리해. 약물을 처리를 하는데 그 약물이 돌지 마! 돌지 마! 약물을 처리하는데 복제를 방해하는 약이에요. DNA 복제를 방해하는 약. DNA 복제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 저게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나요? DNA 복제를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프가? 이게 끝이야. 복제를 못하게 한다. 다 1에 몰려있는 거야. 왜? 얘네들은 복제만 못하게 하는 거지 얘의 분열은 막지 않았거든. 딱 분열은 정상, 분열을 하게 되면 일로 오지? 근데 여기서부터 더 진행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다 쏠린다고. 이 왼쪽으로 다 쏠려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뭘 방해했다고? DNA 복제를 방해했다. 요게 DNA 복제를 저해하는 약물을 처리한 거야. DNA 복제를 방해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하는 거야? MD가 진행이 안 되는 거지? 분열을 못 하는 거야. 복제까지 다 됐어. 여기 있는 애들 다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복제가 완성이 돼갖고 2로 넘어갔는데 2에 있는 애들이 1로 못 가는 거지. 왜? 분열을 막 방해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지금 분열을 방해하는 거야. 분열 방해. 대표적으로 분해를 방해하는 약물이 뭐가 있냐? 방추사 형성을 방해하는 약물이 있어요. 방추사를 못 만들게 하는 거. 방추사를 못 만들게 하면 분열이 안 되겠지, 염색체가? 맞아?
그거 가지고 만든 게 시 없는 수박이야. 우장준 박사님이. 들어봤어? 우장준 박사? 시 없는 수박 못 들어봤어? 그 시 없는 수박을 만드는 게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약물 중에서. 저 방추사를 못 만들게 하는 약이 들어간다고. 그 방추사를 못 만드니까 분열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시 없는 수박이다. 그게 뭐죠? 시 없는 수박이 뭐냐고? 아, 씨 없는 수박이요? 시 없는 수박. 씨 험용 수박이요. 아, 시가 없는 수박. 그러면 마지막 이 S 부분만 이렇게 있는 게 있어. 얘는 뭐가 문제야? 이거는 복제 도중을 망가뜨리는 거야. 복제 과정을 방해하는 거야. 언제 방해할지 몰라. 굉장히 초방에 방해받을 수도 있고 중간쯤이 제일 많지. 중간쯤에서 방해받는 애가 제일 많지. 여기는 거의 완성될 때 방해받는 애가 여기인 거야. 여기는 처음에 막 시작할 때 방해받는 애. 얘는 중간 시점에서 방해받는 애. 그 DNA 복제가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지. 요 약이 보통 뭐냐면 그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야. 즉 ATGC를 닮은 건데 이거 봐봐. ATGC가 각각 100개씩 있어. 그럼 요걸 재료 삼아서 막 복제를 할 거 아니야. 이거를 재료 삼아서 막 복제를 하는데 A 다시를 10개 정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염기서열에 맞춰서 ATGC 막 뽑다가 A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그 유사체인 A 다시가 들어가 버리면 합성이 멈춰. 이게 근데 굉장히 초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강경마다 다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간의 DNA 염기서열 분석이 진행됐거든. 생어 박사에 의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이 염기 유사체를 집어넣는 거야. A 닮은 물질, A 다시 집어넣어서 복제시키고, 그리고 T 다시 집어넣어서 복제시키고, G 다시 집어넣어서 복제시키고, C 다시 집어넣어서 복제시킨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염기서열 분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해제가 얘야. 얘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지. 시험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사용됐다. 사이사이에 낑겨 들어가는 게 약하지. 좋아요. 그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